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K리그가 마지막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6라운드에서 부산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마지막 잔류 희망을 살렸는데요. 이제는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성남과 부산이 25점 동점, 인천이 24점 승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잔류를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 결과에 생존이 결정됩니다. 과연 인천이 올해도 잔류왕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손철민 축구 해설 그리고 김현의 스포츠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이 마지막 한 경기를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 인천, 성남, 또 부산 이 누구도 잔류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먼저 지난 26라운드 이 세 팀의 경기 결과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먼저 열렸던 수원 삼성과 성남 FC와의 경기에서 사실은 이제 많은 팬들이 그래도 이제 수원 삼성이 좀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왜냐면은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장하는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뭐 연지현 선수를 비롯해서 뭐 퇴장자들도 많았고, 최근에 연패의 흐름에 빠져서 좋지 않은 분위기였는데 그 분위기 속에서 성남이 수원을 잡았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잡았어요. 그러면서 인천으로서는 그 다음 날 열렸던 경기였죠. 부산과의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무승부를 거두면 물론 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패할 경우에는 강등이 확정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먼저 선취골을 내주고 그 이후에 극적으로 두 골을 기록하면서 이 생존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정말 많은 경우의 수를 놓고 예측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강등권에 이 세 팀이 들어왔으리라고 혹시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상주와 성남과 부산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리그 경기가 줄면서 그리고 상주가 또 반등을 하면서 상주는 뭐 너무 좋은 성적을 거뒀고 인천은 조기에 좀 벗어나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또 이만석 감독이 잘 와서 연착륙을 잘 하나 싶었는데 여지없이 인천의 전통을 좀 보여줬어요. 여름 그 선수 영입 전까지 아주 그냥 뭐 그늘 밑 그냥 진흙탕 속을 헤엄쳐가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또 여름 이적 시장 이후에 살아나는 모습. 야, 요게 예측 아닌 예측을 했었지만 가슴이 아프지만 어쨌든 뭐 예측은 했습니다. 그래요. 성남과 부산은 지금 이 강등권에 인천, 성남, 부산 이 세 팀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자님 예상하셨어요? 어느 정도 근데 좀 약간 약팀으로 분류됐던 팀이었던 건 사실이죠. 왜냐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만석 감독 부임 이후에 전반기 동안 뭐 한 번도 못 이기면서 극심한 부진을 겪었죠. 그래서 조기에 강등이 확정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후반기 들어서 좀 반등은 성공을 했다. 뭐 지금까지 이제 마지막 라운드까지 이 가능성을 끌고 간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시즌이었고, 제가 시즌 전에 부산에 이제 사임한 조덕재 감독을 만난 적이 있는데 조덕재 감독은 수원 FC 시절에 승격도 잃어보고 그다음에 강등도 당했던 감독이어서 본인 스스로 승점 관리를 올해는 더 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됐습니다. 결국 이제 조덕재 감독이 사임을 하면서 부산도 이제 위기를 겪었고, 성남은 이제 김남일 감독의 첫 시즌이잖아요. 김남일 감독이 뭐 지도자로서의 그 감독으로서의 경력이 프로팀에서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워낙 이 지금 프로 무대에서의 감독이라는 게 생존력이 짧고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감독들도 쉽지 않은데 김남일 감독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싶었는데 시즌 초반엔 좋았습니다. 뭐 첫 경기에서 광주를 상대로 양동현 선수가 두 골을 넣으면서 굉장히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결국은 감독의 경험 부족이라는 게 막판에 좀 드러났고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세 팀 중에 가장 분위기가 안 좋은 팀이 성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왜 야구에서는요, 그 H보 팀 팬들을 보살이라고 표현해요. 아마 이 K리그에서 인천 팬만큼 힘든 팬들도 없을 것 같은데 정말 늘 경기마다 피를 말리는 경기입니다. 25라운드에서 서울에 지고 또 26라운드 패배색이 짙은 가운데 정말 가까스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면서 이제 희망의 끈을 겨우 잡았습니다. 부산과의 경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칭찬할 것들이 많죠. 그렇죠. 그 예전에 그 인터넷 감성글 이렇게 보면 뭐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뭐 중2병들 글 보면 또 오셨어. 그 뭐 국가가 나에게 허락한 유일한 마약, 음악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마약이 인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저는 이제는 그 울보 해설위원이란 말을 듣기가 싫어서
눈물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게 저 한 10년은 좀 너무했고 몇 년 만에 우는데 마스크를 눈에 썼어요. 너무 많이 울었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전반에 부산이 선제골을 넣었어요. 정말 야 이거 안 되는 집안에는 뭐가 안 돼도 안 되는구나 라고 싶을 정도로 감정적으로 팬인 제가 흔들렸는데 후반에 정말 연속골이었어요. 첫 골 셀레브레이션을 다 즐기기도 전에 70초 정동윤의 만에. 연속 70초 정확히 네. 70초거든요. 그날 코로나 때문에 동선 확보를 해서 이동 서로 서로 거리두기로. 거리두기가 네. 잘 돼 있는데도 모르는 분들끼리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주먹 하이파이브를 할 정도로 경기장이 분위기가 들끓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따가 조금 이따 전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날 정말 선수들한테 칭찬을 드리고 싶은 건 한 발을 더 뛰는 모습, 두 발을 더 뛰는 모습, 그리고 넘어지면 선수들이 왜 그 약간 시뮬레이션 액션을 통해서 심판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좀 넘어지는 시간이 좀 길거든요. 그날만큼 인천 선수들은 흙먼지 털 시간도 없이 그대로 일어나서 경기장으로 직행을 했습니다. 이 감동을 본 팬들은 그날 만약에 졌어도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그야말로 감동의 경기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어쨌거나 인천은 부산을 꺾고 마지막 불씨를 살렸습니다. 막판에 이 김대중 선수를 투입하면서 추격 발판을 마련했는데 김대중 선수 별명이요 인천 유나이티드의 축구 대통령입니다. 결국은 이 조성환 감독의 용병술로 볼 수가 있을까요? 승리 원인 어떻게 분석하세요, 김 기자님? 일단 뭐 김대중 선수의 투입이 정말 적절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구스타보 선수가 좀 더 활약을 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워낙 이제 뭐 구스타보 선수 이제 전력 외로 분류가 됐고 결국은 쓸 공격 자원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사실은 김대중 선수가 원래는 중앙 수비수로 주로 기용되는 선수거든요. 뭐 가끔씩 공격으로 나오는 경향도 있지만 원래 기본적인 포지션은 수비수인데 워낙 공격 자원이 없다 보니까 이제 김대중 선수를 공격적으로 기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적중을 했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무고사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무고사 선수가 득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좌우 측면으로 벌려서 이렇게 패스를 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는 장면은 아닙니다만 이날 경기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동윤 선수의 득점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정동윤 선수가 왼발을 탁월하게 잘 쓰는 선수는 아니에요. 주로 이제 오른발을 이제 활용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왼발로 득점을 하는 거 보니까 이날 경기에서는 정말 잘 풀리는 팀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김대중 선수가 득점이 많은 선수는 아니지만 득점도 터뜨렸고 정동윤 선수도 본인이 익숙하지 않은 장면에서 득점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날 경기만큼은 굉장히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 해설님 눈물을 흘리며 분석한 승리 원인 어때요? 일단 지금 기자님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그날 정동윤 선수의 골의 지분의 50%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설께서. 정동윤 선수가 골을 넣기 전 장면에 뭐가 있었냐면 네. 굉장히 좋은 반대편으로 찌르는 패스를 잡지도 못하고 놓쳤어요. 판단 미스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제가 마스크 안으로 욕을 엄청 했습니다. 그 뒤로 정동윤 선수가 폭발적인 왼발 골을 넣었다라는 부분에서 제 지분이 좀 있다라고 보긴 보는데 자, 그 얘기가 뭐냐면 그날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 굉장했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동윤 선수가 성남 시절에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인천에 와서 약간 저조한 게 뭐냐면 들쭉날쭉한 선수가 됐어요. 잘하는 경기에서는 굉장히 좋은 크로스를 잘 편차가 올려주는 좀 선수가 있군요. 됐다가 못하는 경기에는 그러니까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들이 저 선수 뭘까? 뭐 당최 종잡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의심을 뭐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지만 의심을 싹 씻어주는 내가 이만한 대단한 선수다. 왜냐하면 정동윤 선수 위치가 공격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드리블을 해서 선수 둘 셋을 달고 가서 그 박스 안에서 과감하게 슈팅 모션까지 갔다라는 부분은 정동윤 선수가 욕심 있는 선수 그리고 능력 있는 선수라는 걸 보여줬어요. 보신 팬들이 다 그날 아마 정동윤 선수에게 엄지척했을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축구는 이 기세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어려웠지만 지난 경기 극적으로 지금 이겼기 때문에 인천의 경기 뭐 좀 분위기가 좀 살아났다 이렇게도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시즌에서도 인천은 초반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이 조직력이 살아나서 잔류에 성공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줬죠. 올해 역시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올해 인천의 경기 전력 좀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 경기가 남았지만 그래도 뭐 올해를 좀 놓고 보자면 일단 만약에 좀 좋게 포장을 하면 인천은 정말 한결같은 팀이에요. 그냥 시작할 때부터 삐걱거리다가 중간에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깜짝 반등을 하고 그래서 생존왕이라는 별명을 유지하는 이게 올해 유지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기조를 갖고 있는 건 좋지만 버려야 될 기조가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조금 더 희망적인 하반기의 인천 그리고 내년의 인천 내년이 인천이 K1에 있을지 K2에 있을지 모르겠으나 조성환 감독이라는 이 검증된 감독이 아마 제가 알기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외국인 감독 몇몇을 빼고는 맨날 급조했거든요. 그냥 소방수를 급조해서 누구를 데리고 했는데 조성환 감독이 제주에서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족적을 남긴 감독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인천이 이제는 철학을 갖고 조성환 감독에게 좀 믿음을 실어줘서 길게는 뭐 4, 5년 동안 뭐 더 길게 하면 좋겠지만 조금 더 힘을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번 경기에서 많이 보인 것이 3백에서 4백에서 5백으로 김대중을 올렸다 내렸다 문지한을 센터백에 섰다가 수미를 섰다 이게 경기 중간에 너무 많이 보였어요. 이 이야기는 조성환 감독이 준비한 옵션이 4-5개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4-5개를 다 활용했다는 얘기거든요. 유연하게 경기를 진행했다. 네. 아마 올 시즌에 인천의 평가가 저점에 떨어질 수는 있으나 앞으로 조성환 감독의 믿음을 2-3년 이상, 4-5년 이상 실어준다면 이제는 인천의 평가가 쭉쭉 상향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래요. 올해의 경기 전력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난 시즌 이제 생존 확정 지은 다음에 구단주께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 경기장에서 내년에는 생존왕 말고 우리 이제 승리왕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올 시즌에도 또 잘 안 지켜졌습니다. 결국은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좀 극적인 승부를 펼쳐야 되는 상황인데 늘 같은 패턴의 반복이죠. 뭐 시즌 초반에는 성적이 좋지 않아서 결국 이제 감독이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고 그 이후에 이제 소방수가 와서 그거를 잘 극복을 하고 늘 이 지금 반복이 이어지고 있지만 올 시즌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조성환 감독이 와서 빠르게 팀을 수습했다는 점입니다. 조성환 감독이 워낙 또 이제 전술적으로도 이제 유연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면서 당황하지 않고 이 팀을 좀 빠르게 수습을 했는데 그러면서 뭐 김호남 선수를 뭐 지난번 경기에서는 뭐 윙백으로 기용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좀 전략들을 잘 사용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내년 시즌에 지금 어느 리그에서 뛸지는 모르겠지만 올 시즌에 이 연속성을 꾸준히 가져가는 게 인천의 좀 앞으로의 좀 생존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K리그 마지막 경기 인천의 상대가 서울입니다. 서울의 경우 잔류를 확정 짓기는 했잖아요. 네. 지금 어떤 상태라고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서울이 이제 잔류를 확정 지었는데 11월 달에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이제 치러야 되거든요. 카타르에서 치러야 되는 경기이기 네. 때문에 이 경기에서 전력을 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은 감독 대행의 대행이 팀을 맡고 있거든요. 박혁순 코치가 지금 지도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은 이 지금 리더십이 뭐 증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박혁수 감독 대행 혼자 팀을 지휘하는 게 아니라 뭐 김진규 코치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코치들이 함께 회의를 통해서 이제 선수 선발 명단도 짜고 이제 전략도 지시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집중력을 100% 발휘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성용 선수의 출장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기성용 선수가 최근에 이제 부상을 당해서 경기에 나가지 못했고 그 이후에 좀 체력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모습이었는데 챔피언스리그를 위해서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의 경우 이미 그 잔류를 확정 지은 안정권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하는 인천에 비해서는 좀 동기부여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천으로서는 좀 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어렵습니다. 왜냐면 서울이 말이죠 자존심이 굉장히 센 팀이에요. 특히 이 경인 더비, 인경 더비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리그 성적이 차이가 나는 우리한테 더비라고 할 정도로 하는 팀이거든요. 안 지려고 할 거예요. 근데 또 보시면 인천이 2003에 창단이 되고 2004부터 해서 16년 동안 리그를 했는데 원정 가서 딱 2번 이겼어요. 2014년, 2018년 이렇게 딱 2번 이겼는데 2020년에 이기는 거 말도 안 돼요. 동기부여가 자꾸 없다고 그러는데 서울은 동기부여 굉장히 있습니다. 홈 경기 마지막 경기고 유관중 경기고 인천 잡으려고 할 거고 아주 그냥 세게 나올 거예요. 인천 어렵습니다.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 내주셨는데 지금 인천의 경우는 김호남 선수도 출전을 못하는 상황이고 게다가 원정 경기예요. 불리한 면이 적지가 않습니다. 인천의 필승 전략 어떻게 보세요? 결국 이제 뭐 수비가 좀 탄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부산과의 경기에서도 한 골을 먼저 내주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서울과의 경기는 한 골 승부가 될 텐데 실점하지 않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기록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리고 결국은 이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가장 지금 좋은 경우의 수는 이 부산과 성남행과 부산의 경기를 보지 않고
서울을 잡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경기 자체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비를 꽉 잡아줘야 된다는 분석해 주셨고 서울을 조심해야 할 점 알려주세요. 서울에 조심해야 할 점은 인천입니다. 인천 선수들이 됐구나라는 생각하는 순간 목덜미를 잡힙니다. 방심하지 말아라. 인천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휘슬이 불리기 전까지 선수들이 판단해서 멈추지 마라는 얘기거든요. 그날은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유니폼이 찢어져서 아주 걸레짝이 될 정도로 뛰어야 됩니다. 축구화가 구멍이 날 정도로 뛰면 아마 좋은 결과물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따져봐야 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인천은 무조건 이겨야만 서울을 이겨야만 자력으로 진출이 가능하고요. 뭐 이렇게 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인천이 서울과 무승부였을 때입니다. 이때는 경우의 수를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죠. 뭐 제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한숨부터 이게 나오시네요. 왜 대한민국 축구와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는 그렇게 경우의 수를 따집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산수거든요. 인천이 비기면 부산과 성남이 비기면 인천은 자동 강등입니다. 근데 인천이 비겼을 때 성남이 많이 넣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 이게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표가 잘 나올 거고 네, 이만큼 복잡하다 이런 설명으로 저희가 좀 듣겠고요. 그렇다면 부산과 성남의 경기 10월 마지막 날에 같은 시간에 열리게 되는 이 경기는요. 누가 이길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어렵습니다. 예, 두 팀 다 지지 않는 경기를 아마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이를 악물고 뛸 것이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루즈한 경기, 좀 재미없는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용보다는 결과를 가져가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인천으로서 가장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K리그가 승점 다음이 골득실이 아니라 다득점입니다. 근데 지금 다득점이 24점이고 부산도 24점이거든요. 네. 성남이 22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지난번에 성남과의 경기에서 6대0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인천이 유리한 부분이 있다. 유리한 점을 안고 싸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자꾸 제가 어려운 질문을 너무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부산과 성남과의 경기도 좀 한번 예측을 해보죠. 누가 이길까요? 그러면 인천이 아까 질문이 이제 비긴다는 전제에서 가정에, 네. 그럼 부산이 이겨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한테 유리한 건가요? 그런 본인의 희망사항을 지금 얘기해 그렇죠. 주셨고요. 정말 희망 못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분이 10월의 마지막 밤에 10위 또 11위, 12위를 어떻게 예측하는지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반대로 누가 강등이 되면 좀 인천이 내년 시즌 2021년 시즌에 좀 해볼 만하다고 보세요? 저는 뭐 늘 이 K리그 1에 있는 11개 팀이 다 좀 어려운 상대이기도 했고 늘 이제 뭐 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뭐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구단으로서의 또 투자가 원래 굉장히 많은 팀이거든요. 근데 부산이 떨어지면 그래도 이제 조금 경쟁팀 자체가 조금 한 팀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최근의 분위기를 놓고 봐서는 성남이 조금 더 안 좋은 분위기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요. 본인의 바람과 또 현실적인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면 이제 내년 시즌을 기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차라리 인천은 부산이 좀 편해요. 역대 전적이 부산이 조금 높습니다. 성남하고 붙으면 경기도 재미가 없고요. 맨날 져요. 그럴 바에 성남이 떨어지는 게 K리그 1의 질을 좀 높이는데 인천이 좀 승점을 쌓는데 좀 좋지 않을까? 성남 죄송합니다. 자, 10월의 마지막 날 K리그 마지막 경기가 열립니다. 또 응원 가실 거죠? 정말 안 볼 생각입니다. 경기를 제가 보면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안 볼 생각입니다. 그래요. 자, 이제 운명의 시간이 정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생존왕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지 우리 모두 또 한마음으로 응원해 봐야겠죠? 헬로이시 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